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길어진 탓인데요.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영업자 숫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자영업자가 최근 2달간 2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네.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에 가장 적은 것입니다. 네. 엔데믹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가 이번에 작년 11월 570만 명보다 한 220만 명 이상 감소하게 된 것이죠. 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은 IMF 외환 위기 당시 1997년에 590만 명, 1998년 561만 명,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600만 명보다 더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9년부터 500만 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한 560만에서 570만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 명까지 줄어든 뒤에 좀 회복세를 이어오다가 갑자기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지 꽤 됐는데 네. 어떻게 자영업자가 그 금융 위기 수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게 전문가들은 이 자영업자 감소가 내수 부진 등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거리두기 등 이제 조치가 해제된 지 오래됐지만 이 외식 등 외부 소비를 줄이는 소비 행태는 이제 그대로 굳어 있다면서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장사하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작년 말 자영업자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제 희망을 갖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 폐업한 영향이고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영업자는 올해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네. 또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라던가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이제 각종 지원 정책이 끝나고 내수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소비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고 네. 실제 자영업자들 목소리도 들어보면요. 네, 이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다고 자영업자들은 토로하고 있어요. 네. 식당을 운영한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부터 꾸역꾸역 버티던 점주들이 두 손 들고 장사를 접고 있다면서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진 데다가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원재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경영난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 재료비가 22.2%로 부담이 가장 컸고요. 네. 인건비가 21.2%, 그 다음으로는 임차료와 대출 상환, 원리금 등을 부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또 설문에서 자영업자들이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13% 줄어들었다고 답했는데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이 60%가 넘었고요. 네, 자영업자 숫자가 좀 줄어든 배경 쭉 살펴봤는데 네. 지금 경기가 그 정부의 공식 통계상으로도 네.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서 외식업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4분기 외식업계 체감 경기 지수가 71.52였는데 네. 이게 3분기 대비 하락한 것이고요. 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분기별 지수는 지난 2022년 3월 3분기 이제 89대까지 올랐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악화하면서 코로나19 시기인 한 70.84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겁니다. 네. 외식 업종별로 보면 출장 음식 서비스업의 경기 지수가 작년 3분기에 88.64에서 작년 4분기 80.41로 감소를 했고 네네. 특히 이 주점업을 보면은 작년 4분기 경기 지수가 65.4로 전체 업종 중에서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또 요새 이렇게 마트 가보면 네. 밀키트 종류도 많아지고 맛도 그렇죠. 꽤 좋던데 이런 것들도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맞습니다. 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지출이 감소하면서 외식 매출이 정체되고 있고, 뭐 식자재 가격도 올라서 음식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손님들이 더 외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가정 간편식 다양화, 뭐 배달 시스템 확산도 외식 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줬고요. 환율도 올라서 수입 물가가 또 오른 점도 상당히 부담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학계와 외식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세제 혜택이라던가 정책 자금 등 외식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식업 산업이 좀 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또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은 더 인상돼서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네.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대적인 부양책이 마련되지 않다고 하면은 올해는 더 어려울 것으로 또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자영업자 숫자를 확인해 본 내수 상황이었고, 네. 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살펴보면 지금 네. 뭐 소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생산도 급감하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뭐 작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이 제조업이 올해 들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어요. 네. 특히 통계청이 이달 4일에 1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서 발표한 이 제조업 등 산업 생산 지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서 2020년 2월 이후에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작년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이 제조업 생산이 흔들리고 있는 점이 감소폭 확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 제조업 생산은 전년보다 4.2% 증가하면서 소매 판매와 건설 투자 등 내수 지표의 침체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 1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4% 감소하면서 뒷걸음질 쳤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가 줄었습니다. 그나마 좀 반도체가 작년 말부터 살아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업황 부진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예. 올해 1월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한 7.9% 급감했습니다. 네. 전월 대비로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게다가 올해 2월 반도체 수출이 1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2월 제조업 생산도 부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하고 생산이 계속 이제 맞물리면서 줄어들면 이 경기 침체도 더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IB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상당히 비관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HSBC는 1월 산업 생산 부진 같은 경우는 제조업 전반에 약세를 보여준다면서 이 소매 판매 감소 전환과 함께 건설 투자 등 투자 부진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1분기 성장률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또 다른 IB인 바클레이즈는 1월 산업 생산 부진은 2020년 2월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최대라고 봤어요. 네. CT 같은 경우는 1월 산업 생산 지표가 악화한 점을 감안해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2%로 0.2%포인트 낮추기도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올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자면 이 자동차 업계 소식인데 이 자동차도 내수가 줄면서 생산이 크게 줄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서 작년에 그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작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9,395만 대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급감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글로벌 생산 감소는 도요타나 혼다 등의 품질 인증 문제가 벌어진 일본이 마이너스 8.5% 감소하면서 일본 생산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일단 작용을 했고요. 아울러서 태국과 스페인, 우리나라도 생산이 줄기도 했습니다. 네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3만 대를 기록해서 글로벌 7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대수는 0.6% 증가하긴 했지만 내수 판매가 2013년 이후에 최저치인 163만 5천 대로 떨어지면서 생산 규모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내수의 한계와 글로벌 경제 심화 등으로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춤한 사이에 네. 다른 경쟁 국가들은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요. 맞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등이
우리나라 자동차 대국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상위 생산국에 올랐는데요. 네. 문제는 특히 이 탑4 국가들의 생산이 글로벌 전체 자동차 생산의 59.7%, 그러니까 60%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내수 진작과 수출 장려 정책이 연계가 되면서 전년 대비 3.7% 증가한 3,128만 대를 생산해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또 올해 중국 업계의 어떤 시장 지배력 강화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 감소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완성차 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 기업들의 해외 생산과 투자 확대를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글로벌 탑10 생산국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게 실제로 발생한다고 하면 부품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자동차 제조사별로 네. 보면 그 안에서도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기차를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유럽 내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작년 1월에 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선두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중국 외 세계 80개국에 등록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전기차 대수는 46만 3천 대였는데요. 네. 전년 대비 16.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룹별로 보면은 폭스바겐 그룹이 이례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폭스바겐 그룹은 전년 대비 한 68% 증가한 8만 2천 대의 전기차를 팔아서 테슬라의 5만 7천 대를 큰 폭으로 제쳤습니다. 네. 주력 모델인 ID3, ID4, 이트론 등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성장세가 상당히 돋보였고요. 네. 반면에 이 테슬라는 작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4.7% 감소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5.9%, 북미에서는 2.1% 감소하면서 기후 시장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같은 테슬라의 부진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유럽 정치에 개입해서 극우 정당을 지지한 일이 이제 판매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이른 3위로 약 3만 7천 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8.4% 성장했습니다. 네. 전기차 부문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도 3위권에 머무르면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